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변론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지금 내란 특검 회의가 진행되고 있죠. 네, 내란특검 부장 차장 검사들과 특검보 전원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 등 모두 16명이 내란재판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차장검사를 맡아 내란특검에 파견됐던 김종우 광주지검장도 회의에 참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3시부터 열띤 토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구형량뿐 아니라 공판 진행에 관한 여러 사항을 의논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누구부터 진행할지 순서를 정해야 하고요.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각 피고인마다 나눠서 할지 한 번에 묶어서 할지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결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걸 보면 실제 사형까지 선고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 회의에서 기류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내일 결심 공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네, 재판은 오전 9시 2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고려해 기존 10시에서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재판이 시작하면 일단 피고인 측에서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특검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은 오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에 대한 진술이 끝나면 특검이 한두 시간 동안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하고 이에 맞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특검의 최종 의견은 박억수 특검부가 맡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웅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순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식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시간 제약을 두지 않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오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자 직위원 재판부는 오늘 추가 기일을 열어 발언할 시간을 따로 주기로 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별도 기일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 헌금을 받았다며 탄원서를 낸 전직 동작구 의원 전모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탄원서 내용 이외에 추가로 전달한 금품은 없었다며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동훈 기자, 탄원서를 냈던 구 의원이 조금 전에 경찰에 출석했다고요?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1시 20분쯤부터 전모 전 동작구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만 밝혔는데요. 잠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김병기 의원 측에 1,000만 원 전달한 것 인정하십니까?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탄원서에 전달했다고 적은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전달한 금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탄원서를 작성한 나머지 한 명인 김모 전 구의원은 내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에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줬다가 몇 달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는 지난 2023년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 전 원내대표의 전 보좌진이 같은 탄원서를 동작경찰서에 전달했지만 2달가량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이들 전직 구의원에 대한 조사를 먼저 마친 뒤 정치헌금 전달 창구로 지목된 이모 구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개시 시기도 관심인데 수사를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 동작경찰서까지 강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경 서울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당시 사무국장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까지 지난달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김 시의원은 녹취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도피 목적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가족 관련 일정이 있었다는 입장인데 경찰이 핵심 피의자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귀국 때까지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 시의원이 최근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탈퇴한 뒤 재가입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이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합니다. 민주당 신영대 이병직 의원이 오늘 대법원 선고에 따라 나란히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네,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등과 맞물려 오는 6.3 지방선거의 판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하루에 2명이나 의원직을 잃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평택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오늘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의 신영대 의원도 지난 총선 때 선거 캠프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석수는 이로써 기존 165석에서 163석으로 줄었습니다. 또 6.3 지방선거의 판도 커질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까지 모두 4곳의 재보궐선거가 확정됐습니다.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경기 안산갑 민주당 양문석 의원 또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광역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질 현역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요. 당내 경선이 끝나는 대로 금배지를 떼고 본선에 나서게 되는 만큼 보궐선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사유가 확정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10곳 안팎에서 미니 총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민주당은 공천원금 의혹으로 어수선한데요. 관련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 기구 참여를 원천 금지키로 했습니다. 컷오프 대상자였던 김경 시의원이 이른바 1억 원 녹취 이튿날 서울시 공관위 회의에서 단수 공천돼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김병기, 강선우 방지법을 마련한 건데요. 공관위 회의록을 다 남기고 부적격의 예외를 두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의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당에서 벌어졌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의 징계도 장기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는 12일 당 윤리심판원이 예정돼 있지만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당일 징계 결론이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버티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입장은 원내대표 보궐선거의 화두기도 합니다. 오는 11일 사실상 준전당대회인 원내대표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 간 4파전으로 치러지는데요. 김 의원에게 선당 후사 자세로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또 윤리심판원 결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병도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 정치권 전수조사를 통해 엄단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고 일갈했는데 당은 남은 자료가 회의록뿐이라며 전수조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 김 의원의 자녀 임기인 4개월만 직을 맡느냐, 그 이상 임기가 보장돼야 하느냐도 한 쟁점인데 오늘 오후 5시에 원내대표 후보 4명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직 인선 발표가 있었죠?
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김도읍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에 PK 출신 3선인 정점식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또 내내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조광한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남양주 시장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공개 대립각을 세우고 탈당한 인물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당의 취약 지역인 수도권 당협위원장이자 또 호남 지역 출신으로 당의 외연 확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동혁 당대표 특보단장에는 초선의 김대식 의원이 신설된 당대표 정무실장직엔 언론인 출신 김장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어제 비상계엄을 사과한 장동혁 대표가 이튿날 당직을 무더기로 임명한 겁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또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 6명에 대한 임명안이 의결됐는데요. 이로써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절차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법적, 윤리적 책임뿐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정치적 책임도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인선은 당 안팎에서 장 대표의 계엄 사과문과 쇄신한 발표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내용이 빠지는 등 비판이 나온 가운데 이뤄진 건데 향후 쇄신의 방향과 또 강도의 가늠자 역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가 지난 5일에서 7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2%포인트 오른 61%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 응답은 29%로 지난 조사 때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 23%를 기록했고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해훈 전 의원에 대한 인식도 물었는데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42%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 35%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이 후보자 제명 조치에 대해서도 잘못한 결정이란 평가가 46%로 잘한 결정 35%보다 많았습니다. 자, 이어서 한중 관계 방향을 두곤 안보 상황과 한미 동맹을 고려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8%, 경제와 국익을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가 46%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새해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48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1월 첫째 주 오름폭은 소폭 축소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18%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48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 상승률은 직전주보다 0.03%포인트 줄었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과열 열기는 다소 진정됐지만 핵심지 위주 집값은 0.2%대 후반에서 0.3%대 강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한강과 인접한 동작구와 성동구가 각각 0.37%와 0.33% 오르며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송파와 성초, 서초, 용산 마포 등 핵심 지역은 0.2%대 오르며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경기도에선 용인 수지가 0.42%, 성남 분당은 0.31% 오르는 등 경기 남부권 일부 핵심지 아파트값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반면 과천시는 아파트값이 0.24% 올라 상승률이 한 달 가까이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또 새해 들어 인천 아파트값은 0.05% 올라 직전주 대비 상승률이 높아지며 새해 첫 주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가 계속되고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4% 상승했습니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0.36%, 강동구가 0.22% 올라 각각 상승률 1, 2위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며 미국 우선주의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60개가 넘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세로 벌어들인 돈으로 내년 국방 예산을 2천조 원으로 50% 더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넉 달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기구를 맹비난한 트럼프 대통령. 문제 해결은 못하면서 돈만 쓰는 무능한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기후변화는 사기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Another UN official stated in 1989 that within a decade entire nations could be wiped off the map by global warming. Not happening.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in my opinion. 결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산하 31곳과 비유엔 산하 35개 기관에 대한 참여와 자금 지원을 일괄적으로 중단한다는 겁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유엔 민주주의 기금 등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감을 보이던 기구와 협약들이 명시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들 기관이 미국 주권과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과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며 탈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년에 미국 국방비를 50% 늘려 2천조 원을 쓸 거라고 밝혔습니다. 꿈의 군대를 구축해 어떤 적으로부터도 미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방 예산 증액이 가능한 건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입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을 벌인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과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 중심의 힘의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네,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않고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일 오후 늦게나 밤부터는 주말 사이에 또 전국 곳곳에 눈비가 예보돼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간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겉옷과 털 목도리, 장갑까지 중무장했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8.2도까지 내려가며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 육박했고 대관령 영하 14도, 철원 영하 13.3도, 파주도 영하 11.4도를 기록했습니다. 상로봉 등 강원도 상간은 영하 2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며 체감온도가 3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영하 30도 이하에 이르는 찬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기상청은 이번에도 차가운 공기가 다음 주 초반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쪽 상공에서 강한 한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8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고 주말까지 기압골과 해기차 영향으로 눈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전국에 눈비가 오겠고 강원과 경기 일부 지역은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 5cm 안팎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며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지겠다며 외출 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눈비가 그치는 주말 오후 늦게나 밤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서울 등 내륙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해안에, 월요일에는 내륙에도 눈비가 예상돼 당분간은 강추위와 잦은 눈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